제 이름은 마리나 반 주일렌, 뉴욕 바드 대학의 문학 교수입니다. 저는 평소 심한 편두통을 앓다가 결국 뇌 MRI를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아무런 결과를 말해줬어요. 사진을 찍은 결과 제 뇌의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요. 의사는 농담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문학 선생님이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료실에서 나오던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이 심란하거나 불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창시절에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지, 수학이나 물리학 점수가 왜 낮았는지 오늘에서야 그 비밀이 풀리는구나. 저는 예상치 못한 진단 결과를 접하고 시리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제 반쪽짜리 뇌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하루빨리 가족과 친구들한테 알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삶에 큰 야망이 없는 나라는 존재를 합리화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나를 고달프게 하는 압박, 행복보다는 성공을 위해 달려온 삶, 그 모든 것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제 핸디캡을 멋지게 극복한 반쪽짜리 뇌를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지금껏 제가 성취한 모든 게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실패한 건 의지가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반쪽짜리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동료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사실을 밝히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사람들이 나를 치근하게 바라볼까? 극도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학계에서 저는 비로소 동료들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후 저는 제 주치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의사한테 뇌 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의사는 단번에 사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제 뇌가 아니라 이 사진이라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뇌 MRI 사진을 다시 찍어보라고 했고 다시 검사한 결과 제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MRI 스캔을 할 때 방사선사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반 주일렌은 왜 그토록 내가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걸까요? 대부분의 인류 진화 역사에서 인간은 대략 20명에서 50명 사이의 집단으로 부족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몇몇 인접한 부족들은 서로 결혼이나 자원 공유를 위해 약 100에서 200명의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했고요. 현대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평균 50명 정도와 정기적으로 대면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평균 138명에게 크리스마스 안부를 물었고요. SNS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연락처 수는 130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30명짜리 부족에 태어난 사내아이, 몽룡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른들을 따라 사냥을 배우고 낚시를 배워도 사냥도 낚시도 젬병이고 그쪽 분야에 영 재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서 새 둥지와 벌집을 귀신같이 찾아낸 능력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몽룡이의 역할은 명확하고 소속감도 명확하죠. 몽룡이가 나무를 올려다보는 동안 다른 부족원들은 바닥을 보며 짐승의 발자국을 쫓을 수 있으니까요. 부족원 30명이 여러 역할을 나눠 맡고 서로가 서로를 쉽게 대체하지 못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주니까요. 강 건너 부족의 춘향이도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 토끼덫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족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이제 적당한 신랑감만 찾으면 됩니다. 만약 춘향이가 TV와 유튜브를 알았다면 몽룡이가 키도 작고 볼품없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지만 30명 중 몇 안 되는 부족의 젊은 사내들 중에는 아주 빼어난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30명 안에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놀랄 만큼 풍요로워졌고 자유와 권리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개골 속 수렵 채집인의 뇌는 열악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 조상들이나 동시대에 살지만 전쟁, 질병,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인류의 번성으로 고통받는 다른 생명체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죠. 그것도 요즘엔 화려한 모습만 올라오는 SNS를 통해서요. TV와 인터넷,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수천 명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냥꾼, 수만 명이 더 뛰어난 토끼더 제작자, 수십만 명이 더 매력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반 주일렌은 미국 대학 교수라는 번듯한 커리어를 가졌지만 반쪽짜리 뇌의 안도감을 느낄 정도로 아직 충분하지 않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가 이상한 별종이고 사고방식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보다 더 평범한 사람들도, 그리고 더 화려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충분보다는 결핍에 더 집중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 편향을 지닌 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긍정하고 만족하는 조상들보다는 결핍을 찾아내서 미리 걱정하고 개선하려는 조상들이 더 잘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으니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만족의 순간은 새벽의 이슬처럼 아주 짧죠. 쇼펜하우어도 모든 만족감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으로 괴롭고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로 괴롭기 때문에 결국 삶이란 필연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욕망을 쫓는 것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 편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대져 버리고 파편화된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의 비중이 희미하고 나라는 존재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마저도 언제든지 쉽게 대체될 수 있으며 그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끝없는 비교를 하게 돼서라고 느낍니다. 프랑스 문학교수 마리나 반 주일렌의 신작 평범하여 찬란한 삶을 향한 찬사는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스피노자, 톨스토이, 체홉 등 세계적인 현자들이 평범함에 대해 남긴 수많은 기록을 끈질기게 수집한 결과물이고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반 주일렌이 말합니다.
있습니다. 나는 그만하면 괜찮다는 말이 더 이상 푸대접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경험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인정 욕구도 남과 비교하는 인간의 본성도 완전히 내려놓기 어렵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